자, 직선의 방정식을 다룰 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1차 함수입니다. 자, 1차 함수는 y는 ax 더하기 b죠. 이게 중학교 때 많이 배웠었는데 복습을 한번 하면 자, 1차 방정식 1차 함수의 이 식에서 x의 개수인 이 a는 뭘 뜻한다? 기울기를 뜻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울기는 식에서도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 우리가 두 점의 좌표를 보고 예를 들어서 1,3부터 2,5까지다. 요 1차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자, 기울기는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에요. 예로 든 걸 보면 x는 1부터 2까지니까 x는 1만큼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자, y좌표는 3에서 5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y좌표는 2가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뭐다 얘들아? 플러스 1분의 플러스 2 해서 요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되는 거야. 알겠지? 1차 함수 직선의 1차 함수의 식에 요 x의 개수도 기울기지만 두 점을 보고도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자, 기울기가 플러스일 때는 우상향하는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고 자,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배웠었죠. 자, 1차 함수 조금 더 복습을 해보면 자, 일단 그래프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프에 대한 정의는 쌤이 늘 강조해 오던 건데 그래프의 정의는 이거예요. y는 fx라는 식이 있어. 이 식의 특징은 뭐냐면 x, y가 변수고요. 자, 즉 변수가 두 개죠. 근데 식은 한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만족하는 x, y는 하나의 값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값이 나와요. 예로 들어 보면 y는 ex를 예로 들어 보자. 이걸 만족시키는 x, y는 한두 개가 아니지. 예를 들어 0,0도 만족하지만 1,2도 만족하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x, y가 y는 ex를 만족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값을 우리가 어디에? 좌표 평면에 전부 표시한 게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밑을 예로 들면 이 y는 e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 이거 확대해 볼게. 자, 이 그래프는 얘들아 점들이 보인 거야. 어떤 점들? y는 ex를 만족시키는 xy 점들이 온 거야. 즉 예를 들어서 x가 1이고 y가 2다. 자, 이 점의 좌표는 1,2고요. 이 1,2는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어요. 왜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냐면 1,2가 요거에 대한 뭐가 되기 때문에 답이 되기 때문에 y는 ex를 성립할 수 있게 하니까 1,2는 y는 ex의 그래프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2,4도 y는 ex를 만족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2,4도 그래프 위의 점이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는 y축과 어디에서 만난다? 자, 이것도 얘들아 그래프가 있는데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를 이런 모양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고 있대. 자, 그러면 요 점을 한번 봐야 돼. 요 점의 좌표를 지금 물어봤는데 요 점의 좌표는 y는 ax 더하기 b를 만족하는 xy 값일 거란 말이야. 자, 요 점의 x좌표, y좌표는 요 y는 ax 더하기 b를 만족시키는 순서쌍이라고. 자, 그런데 얘가 y축 위기 때문에 x좌표가 뭐가 된다? x좌표가 0이거든. 자, 그러면 x가 0일 때 만족되는 y 값이 여기 y좌표로 써지겠지. 그럼 여기 x에 0을 집어넣는 거야. 자, 집어넣으면 요 식이 y는 b가 돼서 x에 0을 집어넣으면 y좌표가 b가 돼야 이 식을 만족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y좌표 구할 때 x에다가 0을 집어넣었던 거지. 자, 다시 문장으로 돌아오면 1차 함수의 그래프는 y축과 점 0,b에서 만납니다. 0,b에서 만나고 이때 이 0,b의 y좌표만을 우리가 y절편이라고 표현해요. 자, 밑에 예를 한번 보자. 직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 여기는 지금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들어왔지, 그치? 그러면 이건 뭘 뜻한다, 얘들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 다음 y절편은 x에 0을 집어넣은 값, 0을 집어넣었을 때 y좌표기 때문에 요 식에다 0을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0 더하기 5니까 y는 5가 나오죠. 그래서 0,5를 지나는 거야. 자, 그러므로 y절편은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들아, x절편은 어때?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 그래프가 요렇다라고 하면 자, x축과 만나고 있는 요 점의 x좌표가 x절편이거든. 자, 그러면 자, 요 점은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를 만족하는 x, y일 건데 자, 이 점의 좌표 중에서 우리가 x좌표는 모르지만 y좌표가 0이라는 거는 알고 있거든. 그럼 요 점의 좌표 x, y는 얘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0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서 x는 얼마일 때 성립하는 거야? 2분의 5가 돼야 2분의 5,0이 쌍으로 딱 존재를 해야 y는 2x 더하기 5를 만족시킬 수 있고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x절편을 구할 때는 y에다 0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x값을 x절편이라고 표현을 했었지. 자, 그래서 x절편은 얼마다? 2분의 5이다.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 직선의 방정식은 간단해. 1차 함수도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얘들아, 1차 함수는 y는 ax 더하기 b잖아요. 1차 함수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a가 0이 되면 안 돼요. 근데 a가 0일 때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a가 0일 때는 y는 b가 되는데 이 y는 b라는 거는 이런 가로선의 직선의 방정식이 직선이 돼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없을 때도 있는데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세로선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거든. 즉 x는 a다. 요것도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1차 함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1차 함수도 있지만 가로로 나타낸 선이라든지 세로로 나타낸 직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차 함수에는 들어가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가로선, 세로선 빼고는 직선의 방정식과 1차 함수는 같은 겁니다.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의 예를 한번 볼게. 자, x-2y 더하기 2는 0이 있어. 자, 얘들아, 이거는요, 사실 1차 함수라고 봐도 돼. 왜냐면, 자, 요거 x 더하기 2는 자, 마이너스 2y를 넘기면 2y잖아. 자, 그럼 2y와 x 더하기 2를 순서를 바꾸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이게 y는 2분의 1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1차 함수와 똑같아. 반면에 1차 함수를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이 식은 서로 똑같은 거야. 구분할 필요 없어.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요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이 똑같아요. 자, 우리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냐면 절편을 찾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편했거든. 앞에서도 했죠. x절편은 y에다 0 대입하고 y절편 구할 때는 x에다가 0 대입해야 되는 거 했었죠. 그럼 여기 x-2y 더하기 2는 0에 x절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x절편 찾기 위해서 y에 0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식이 x 더하기 2는 0이 되니까 y가 0일 때는 x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즉 마이너스 2,0은 요 그래프 위의 점이어야 되지. 이 식을 만족하니까. 그래서 여기 x절편에다가 마이너스 2. 요 점을 지나고 그래프는 그 다음에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x에 0을 대입하면 저 식은 마이너스 2y 더하기 2는 0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y는 1이야. 그럼 0일 때 y는 1이 돼야 이 식을 만족하는 거니까 이 그래프는 0,1도 지나고 있겠죠. y절편은 1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래프가 x절편 마이너스 2와 1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이랑 1차 함수랑 거의 같습니다. 뭐 빼고는요? 가로선과 세로선을 빼고는 다 똑같다. 자, 옆에서 정리 한번 해보자. 기울기가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뭐 찾는 거랑 똑같아 얘들아. 1차 함수식 찾는 거랑 똑같다고 얘들아. 알겠지? 어떻게 찾으면 돼? y는 자, x 앞에 개수가 기울기가 a이기 때문에 ax 써주고 y절편이 b니까 여기 플러스 b가 붙겠죠. 요렇게 써줘도 되고요. 또는 ax, 자 y를 넘겨. 요렇게 써줘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쓰든 둘 다 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a인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할 때 이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탄젠트 세타가 돼요. 자,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고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이걸 기울기를 잴 때는 두 점을 보고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재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요렇게 가로 길이가 뭐가 되냐면 x 증가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세로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y 증가량이 되는 거야. 기울기가 뭐였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근데 그림에서 보면 이게 가로분의 세로란 말이야. 이거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가로분의 세로는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면은 기울기가 뭐야? 1인 거야.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인 거야. 여러분 탄젠트 30도 다들 기억하죠?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필기해놔. 45도면 기울기가 뭐가 돼? 1이 되는 거고, 60도면 탄젠트 60도가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루트 3이 되는 거야. 자, 다음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랑 1차 함수랑 똑같나요? 아니죠. 뭐 빼고? 가로선과 세로선 빼고 다 똑같다 그랬죠. 1차 함수, 가로선, 세로선 다 합쳐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니까 이제 우리가 가로선, 세로선을 공부를 해야 돼. 자, 좌표평면 위의 점 A, B를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 위에 있는 점. 자, 이거를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자, A, B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Y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세로선이라는 얘기예요. 세로선. 근데 얘들아, 이 세로선의 점들을 봐봐. 이 세로선의 점들은 Y좌표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X좌표는 어때? 똑같지. X좌표는 달라질 일이 없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얘들아, 이 모든 점들은 어떤 식의 해냐면 X는 A를 만족하는 점들인 거야. XY 관계가 있으면 안 돼. Y가 막 임의의 실수, 모든 실수가 나오는데 X가 항상 A거든. 그래서 이 점들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식은 이거밖에 없는 거야. X는 A. 알겠죠? 그래서 A, B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즉 이 세로선은 X좌표가 모두 A라는 특징이 있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X는 A라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점 A,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A, B를 지나는데 이번엔 X축에 평행한 이 직선, 이 점들의 특징을 보면 자, X좌표는 전부 다 다르지만 Y좌표는 전부 다 B라는 특징이 있어요. Y좌표가 모두 B이고요. 자, 그러므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B라고 해야 되지. 요 모든 점들이 이 식을 만족시키려면 Y는 B가 돼야 돼. 자, 그래서 Y축의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X는 0이겠죠. 그 다음 X축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0입니다. 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Y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X좌표가 전부 다 0이고 Y좌표는 뭐가 될지 몰라요. 맞아요? 그럼 요 식의 요 좌표들의 특징은 X는 0이라는 거야. 그리고 X는 0이 요 좌표들이 답이 될 수 있는 식인 거고. 자, 그 다음에 X축은 Y는 0인 이유가 X축은 X좌표는 모르는데 Y좌표는 무조건 0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모든 점들이 답이 되는 식은 Y는 0밖에는 없죠. 그래서 X축은 Y는 0이고 Y축은 X는 0이라는 거예요. 이건 1차 함수가 아닌 직선의 방정식이죠. 자, 조금만 더 예를 들어보면 2,-3을 지난다. 2,-3 좌표평면에 한번 찍어보면 2,-3이 요 정도에 있습니다. 2,-3. 자, 그리고 얘들아, 요것과 Y축에 평행한 직선. 지금 요 노란 선, 요 빨간 선이 2,-3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에요. 자, 얘네는 뭐다 얘들아? X좌표가 전부 다 2니까 X는 2라고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2,-3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은 이렇게 파란색이 되지, 그치? 이 파란색은 뭐야? Y좌표가 전부 다 -3인 거야. 이 점들을 답이 되게 하는 식은 Y는 -3이죠. 자, 그 다음부터 3번부터는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대. 그럼 뭐랑 똑같아, 얘들아? 1차 함수랑 똑같아.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스킬을 발휘해야 되냐면 항등식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x1, y1을 지난다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뭐든 간에 x1, y1을 지난다는 거야. 그럼 직선이 x1, y1을 집어넣었을 때 어때야 돼? 무조건 성립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m이다. 그럼 x의 개수는 무조건 m이거든. 이 정보를 모두 포함해서 식을 적어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y-y1은 m 곱하기 x-x1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x1을 x좌표에 집어넣고 y1을 y좌표에 집어넣으면 여기 부분은 전부 다 0이 되기 때문에
이거 m의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식인 거야. 맞아? 게다가 x의 개수는 기울기가 m이니까 x의 개수는 m이 돼야 되니까 이 x 앞에 m이 곱해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이 이해할 필요 없고요. 이건 1차 함수에서 배운 적은 없는 식인데 자, 고1 때 올라와서 대부분이 이 식으로 많이 1차 함수를 적게 돼요. 알겠죠?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밑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그러면은 1,3은 대입해서 무조건 성립해야 되니까 요 좌변에 y-3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우변에 2 곱하기 x-1 적어주면 1,3 집어넣어서 무조건 성립하죠. 자,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개수도 2가 돼야 된다. 자, 요거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3을 오른쪽으로 넘겨버리고 자, 우변을 정리해주면 2x-2 더하기 3이니까 y는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1차 함수이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혹은 이렇게 표현해도 돼. 2x-y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다. 4번 같은 경우에는 3번과 다른 공식이라고 여기면 안 돼. 이건 다른 공식이라고 여기면 안 돼. 자, 앞에서 배웠던 거를 그냥 종합하는 거야. 잘 봐봐. 우리가 x1과 x2가 다르다. 이 얘기는 x좌표가 다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a, b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뭐가 있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있다는 얘기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기울기를 구해야 돼. 앞에서 배웠지? 기울기를 우리가 셀프로 구해야 돼. x 증가량이 얼마야? x2-x1이야. 자, y 증가량은 얼마야? y1에서 y2가 됐으니까 y 증가량은 y2-y1이겠지.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뭐야? 두 개 있으니까 한 개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면 돼. x1, y1이라고 하자. 그럼 앞에 공식에 따라서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y-y1은 x2-x1 분의 y2-y1 기울기죠, 그죠? 그 다음에 x-x1 똑같아. 얘들아, 우리가 앞에서 y-y1은 m 곱하기 x-x1이라고 적었잖아. 그 식과 이 식은 동일한 식인 거야.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없죠. 왜 기울기가 없을까? x1과 x2가 같다는 얘기는 x좌표가 똑같다는 얘기야. 요 x 눈금이 똑같은 점에 요 두 점이 있다는 거지. 그럼 직선이 어떻게 돼? 세로선이 돼버린단 말이야. 세로선은 기울기가 없죠. 왜? 기울기라는 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x 증가량이 지금 얼마예요? 요 점부터 요 점까지 가는데 x좌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모가 0이 돼버리잖아.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분수는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맞죠? 그래서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기울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을 못 적는다 이거야. 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거 세로선이잖아요. 그죠? x1, y1을 지나는 세로선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건 뭐다 얘들아? x는 x1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예를 보고 직선의 방정식을 몇 개 적어보자. 자, 일단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뭐한다? 기울기를 구해본다. 자, 기울기가 얼마야? x좌표를 비교하면 x 증가량은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2죠. 그래서 기울기는 2가 되는 거고. 자, 직선의 방정식은 지나는 점이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1,3으로 잡자.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은 y-3은 자, 2 곱하기 괄호 열고 x-1이 되겠죠. 정리를 좀 해주면 y는 2x 자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3이 이항되면은 플러스 3이 되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얘들아 2,-1과 2,4를 지난대. 그러면 이거는 x좌표가 똑같은 직선에 있는 거야. 2,-1, 2,4를 지난다. 자, 요건 얘들아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썼던 공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면 안 돼. x좌표가 전부 2인 점들이 성립할 수 있는 식이 돼야 되니까 이 식은 뭐가 돼야 돼? x는 2가 돼야 돼. 자, 다음 1,2, 3,2. 자, 이거는 y좌표가 지금 똑같죠. 1,2, 3,2.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점들은 어떤 점들이야? y좌표가 2인 점들이지, 그치? 2인 점들이 이렇게 엄청 많이 찍혀 있는 거야. 그럼 요게 성립할 수 있는 식은 y는 2밖에 없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도 y는 2가 됩니다. 자, 얘는 1차 함수인 직선의 방정식, 얘는 1차 함수가 아닌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예로 들었어요. 자, 앞서서 3번, 4번은 같은 공식이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5번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줄 필요가 있어.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지는 경우가 앞으로 고2, 고3 때 많아.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고 앞선 공식을 이용해도 돼. 하지만 더 빠르게 하려면 이 공식을 외워주는 게 좋아. 자, 봐봐. 뭐 공식은 똑같아. 뭐 구하겠어? 기울기 구하겠지.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니까 x 증가량이 a죠. 그 다음 y 증가량은 자, x 증가량이 a죠. 그 다음 y 증가량은 마이너스 b야. 내려갔으니까. 그러므로 기울기는 뭐야 얘들아?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가 식을 적을 수 있어. y는 마이너스 a분의 b x 더하기 b. 왜? y절편이 지금 b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쌤이 바로 적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변형을 해보자. a분의 bx 더하기 y는 b고요. 양변을 b로 나누면 얘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 됩니다. 자, 요 형태가 외우기가 쉽다는 거예요. x절편이 현재 a고 y절편이 b일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바로 나오면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고 나중에 x절편, y절편이 복잡하게 출제가 된 경우에도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못 느끼겠지만 외워두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공식이에요. 따로 외울 가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때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뭘로 해야 돼? 기울기 구하고 지나는 점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되는 거야. 하지만 외워두면 상당히 도움되니까 이거는 좀 외워두자 이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입니다. 자, 그래서 x절편이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4인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바로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공식이 기억이 안 났을 때 앞선 방식대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죠. 그래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볼게요. x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2,0을 지난다는 얘기고 y절편이 4라는 얘기는 0,4도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두 점을 알았으니까 뭘 구할 수 있다?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자, 기울기가 얼마야? x 증가량이 마이너스 2에서 0이 됐으니까 x 증가량은 플러스 2고 자, y 증가량은 0에서부터 4로 갔으니까 y 증가량은 플러스 4야. 자, 그러므로 기울기는 얼마다? 2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몇 x? 2x고 자, y절편이 4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4가 붙으면 되겠죠. 쌤 다른데요? 똑같습니다. 자, 봐봐. 요거를 양변을 4를 곱해.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y는 4야. 이거를 넘기면 마이너스 2x를 우변으로 넘기면 2x 더하기 4 똑같은 식이 나와버린다고. 알겠죠?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이걸 외워두면 좋다. 자, 그 다음 6번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우리가 y를 한 변으로 넘기고 한 변을 0으로 만든 다음에 표현하면 그게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깔끔하게 양변에 1을 곱한 다음에 2y는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y를 넘기는 거야. 자,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자, 좌변에는 0만 남겠죠. 자,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는 거예요. 자, 본질적으로 1차 함수를 나타내는 식과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나타내는 식은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데 뭐가 문제냐면 b가 0일 때 우리가 y는 무엇이다 라고 나타낼 때 y는 무조건 살아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세로선도 표현할 수 있어. 근데 1차 함수의 이런 표준형은 이렇게 세로선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y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정의대로 세로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역시 세로선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b가 0일 때는 ax 더하기 c는 0이 돼서 y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이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1차 함수도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절편을 표시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그쵸?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자, 이것도 우리가 굳이 형태를 바꿀 필요는 없고 이 상태에서 x절편, y절편을 구해주면 돼. 자, x절편은 어떻게 구해야 돼? 이 그래프가 y가 0일 때이니까 그치? y가 0인 거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y 0을 집어넣어주면 4x-1은 0이 되니까 x절편은 얼마가 나온다? 4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 y절편은 x가 얼마일 때예요? x가 0일 때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x에 0을 집어넣어주면 2y-1은 0이 돼서 y절편은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프는 x절편이 4분의 1이고 y절편이 여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알겠죠? 그럼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빼고? 세로선 빼고. 요거는 우리가 예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하냐면 x도 1차항까지밖에 없고 y도 1차항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k라는 미정계수가 등장했어요. 자, 직선의 방정식에 뭐가 등장했다? 미정계수가 등장했다.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k 값이 무엇이든 간에 언제 항상 성립하냐면 이 부분 x 더하기 y 더하기 1 여기 부분이 0이 되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 0이 되면 k 값이 그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이 식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k 값과 관계없이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 될 때와 그리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 될 때 이 식은 성립해요. 근데 얘들아 이 식을 보면 이 둘 다 만족하는 경우는 연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의 개념이니까. 자,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교점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야. 무슨 얘기야? 자, 이 식을 만족하는 수많은 해가 있을 거고 그 수많은 해를 다 나타내면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식도 마찬가지. 두 번째 식도 수많은 해가 있을 거고 그걸 전부 다 나타내면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연립하겠다는 얘기는 뭘 찾겠다는 얘기야, 얘들아? 공통해를 찾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래프의 공통점은 뭐야, 얘들아? 그래프의 공통점은 바로 교점이라는 거야. 맞아? 그러니 요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하겠다는 얘기는 두 직선의 방정식에 뭘 찾겠다는 얘기야, 얘들아? 교점을 찾겠다는 얘기야. 자, 교점을 찾아보자, 얘들아. 두 식을 연립하면 돼. 두 식을 더하면 2x-2는 0이고 x는 1이 나오고 이 식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가 나와. 즉, 이 식은 1,-2라는 거야. 이걸 답을 구하면 1,-2고 이 1,-2는 뭘 의미해? 저 위에 두 식의 교점을 의미한다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보면요. 원래 주어진 이 직선의 방정식은 1,-1을 집어넣었을 때는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면 k값과 관계없이 무조건 1,-2는 지나게 된다 이거죠. 그래프의 정의가 해들을 전부 표시한 거라고 했잖아. 근데 1,-2는 k값과 관계없이 무조건 이 직선에 성립하는 x좌표, y좌표, 해가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k값과 관계없이 이 그래프는 1,-1을 지난다 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물음의 답은 1,-2가 되겠죠. 이거를 역으로 한번 가져가 보면 이렇다.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과 x 마이너스 y 3이라는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이 직선 두 개의 교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반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x 더하기 y 더하기 1 더하기 k 곱하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인 거지.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요 식은 뭘 의미하냐면 k 값에 관계없이 요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 만족하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을 만족한다. k 값에 관계없이 요거일 때는 무조건 식이 성립한다, 만족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요게 뭐 어떤 거랑 똑같다? 요 두 개를 연립한다는 거는 요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찾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야.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한다는 얘기는 교점을 찾는다는 의미와 똑같다.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는 또 이 두 식의 교점의 좌표는 항상 저 식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식은 이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야. 기울기는 안 정해져 있지. 미정계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래 거를 한번 다시 풀어보면 자, 3x-2y 더하기 6은 0과 x 더하기 y-2는 0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중에서 원점을 지나는 게 뭔지를 구해보래. 그럼 일단 두 식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부터 구해보면 이렇게 되죠. 3x-2y 더하기 6 자, 더하기 k 곱하기 x 더하기 y-2는 0.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될 때 무조건 성립하니까 두 식의 교점을 지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얘가 뭘 지난다 얘들아? 얘가 0,0을 지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저 식에다가 x에 0 집어넣고 y에 0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k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자, 집어넣읍시다. 자, 집어넣으면 여기 다 0이 되죠. 그 다음에 6이 남고 그 다음 k 안에 괄호 안에 마이너스 2만 남겠죠. 는 0이 되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k 더하기 6은 0이니까 k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거야. 자, 그럼 k는 3을 여기다 다시 대입해주면 이 식은 최종적으로 3x-2y 더하기 6 더하기 3x 더하기 3y-6은 0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6x 플러스 y 6은 없어지죠? 이렇게 되지. 6x 플러스 y는 0이 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 되는 거야. 자, 다음 개념 익히기. 자, 기울기가 2이고 점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나는 점을 줬어. 그러면은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y-1은 2 괄호 열고 x-1이다. 자, 이거 정리만 해주면 돼. 그러면은 y는 2x-인데 이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y는 2x-1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루트 3,1을 지난대. 지나는 점은 줬고요.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지 얘들아?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자, 기울기는 뭐야 얘들아? 이 60도의 탄젠트 값과 똑같죠.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가로분의 세로야. 탄젠트도 가로분의 세로니까 60도의 탄젠트 값을 재면 기울기는 재는 효과랑 똑같아. 자, 탄젠트 60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 루트 3이야.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루트 3이고 이 점을 지난다라고 준 거야. 자, 그럼 식을 y-1은 루트 3 곱하기 x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써주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좌변이 루트 3x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옮겨주면 플러스 1이 돼서 y는 루트 3x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는 거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유형 3번 1,2와 3,6을 지난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지 얘들아? 똑같이 기울기가 나올 수 있어. 항상 기울기를 구해야 돼. 자, 기울기는 x 증가량이 3 빼기 1, 2고요. 자, y 증가량은 2부터 6까지 갔으니까 3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울기는 2예요. 기울기가 2고 자,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니까 y-2는 2 곱하기 x-1에서 정리해주면 y는 2x가 되겠죠.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4번 마찬가지 문제예요. 자, 2,0과 0,4를 지난다. 역시 기울기를 구해. 자, x 증가량은 2부터 0까지 변했으니까 마이너스 2고요. 자,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0부터 4까지 변했으니까 플러스 4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지금 y절편이 나와 있어. 0,4를 지난다는 얘기가 y절편이 4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중학교 버전으로 식을 적을 수 있죠. y는 마이너스 2x, y절편이 4니까 플러스 4 해서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유형 5번 마이너스 3,2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마이너스 3,2는 요쯤에 있을 거고 자, x축에 평행한 직선은 이렇게 파란 선이 되죠. 그죠? 요 파란 선은 y좌표가 일정한 점들이니까 y는 2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y는 2가 와야 되고 자, 그 다음 얘가 y축에 평행하면 이렇게 빨간 선이 되겠죠. 그쵸? 요 빨간 선들은 x좌표가 일정해. 마이너스 3으로 x좌표가 마이너스 3으로 일정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y는 2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3을 적어야 되니까 1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 유형 6번. 3x-y 더하기 5는 0이 나타내는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라. 자, 기울기는 얘를 1차 함수의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y만 요 우변으로 넘겨버리자. 그러면 3x 더하기 5는 y가 되니까, 즉 y는 3x 더하기 5야. 자, 그러므로 기울기는 뭐가 된다 얘들아? 3이 되는 거야. 1차 함수 형태로 바꿔주면 돼. 그 다음 y절편은 요 플러스 5 그대로가 되겠지. 자, 그러므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다음 유형 7번입니다. 직선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라. 우리가 이런 사분면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편을 알아야 돼. 자, 그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서 일단 y절편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자. y절편은 어떻게 구해? x에다가 0 대입하는 거지, 그지? 자, 대입하면 by 더하기 c는 0이 나와서 이때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절편은요, y에다가 0을 대입해야 되니까 식에다 y 0을 대입하면 ax 더하기 c는 0이 나오거든. 그럼 요때 x 값은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c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A, B, C가 전부 다 양수라고 줬어. 자, 그러면 B분의 C도 양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음수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 얘도 양수에다가 음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음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X절편, Y절편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X절편, Y절편 모두 다 음수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어지죠. 맞죠? 그러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뭐가 되는 거야? 1사분면이 된다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